그거를 배우셔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은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사업자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얘예요. 얘. 여기죠, 여기.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인데 그러면 사업자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사업자의 요건인데요. 거기 양가로 1, 2, 3번을 보면 영리성, 사업성부터 나왔죠? 사업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사업자다 이런 얘기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꼭 영리성은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꼭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부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비영리도.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리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영리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만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수익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제 세무 상담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피규어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래요. 피규어. 혼자 한번 만들어 가지고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누군가가 5만 원에 사기로 했대. 그래서 올려놓고 5만 원에 파니까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광고 홍보까지 해가지고서 대량으로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피규어를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한대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보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는 한두 개 팔았을 때는 그냥 괜찮은데 한 100개 정도 팔고 수익 금액이 커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비영리는 아니에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계속 반복성이 있다는 얘기가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계속 해가지고서 하는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고용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성 요건까지 만족을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사업자고. 따라서 뭐를 내야 된다? 부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100개를 팔고 100만 원을 받았으면 90만 원만 갖고 10만 원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하는 대답은 에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뭐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장사해도 뭐 걸리겠어요. 그냥 하시다가 뭐 나중에 걸리면 그때 가서 뭐 하시면 되지. 뭐 얼마 되지도 않네요. 뭐 이런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세 안 내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확 났는데 사업자 요건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요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비영리 법인도 사업자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세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172페이지의 2번 영리성부터 보시죠.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밑줄 보세요. 영리 목적 유무하고는 무관하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독립성도 갖춰야 한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3번 보시죠. 오른쪽에 3번 사업자의 분류에서 이제 납세의무자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에 유의하자 해서 면세사업자는 제가 그냥 지워버렸고요. 일반하고 간이과세자가 거기 이제 나오는데 우선은 여기 부분입니다.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인데 우리가 이제 간이과세자가 가장 뒤에서 여기 우리 7장이죠.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해가지고서 일반 과세자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거랑 비교해가지고서 이제 간이과세자 맨 마지막 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간이과세자의 개념만 우선 알고 갈게요. 우선 간이과세자는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 구멍가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가게. 돌아다니다 보시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구멍가게 있죠. 그게 이제 간이과세자로 보시면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이에요. 직전 0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의미해요.
개인 사업자. 요게 이제 간이과세자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100년이죠.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달력할 때 여기에요. 달력상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력상 1년. 지금 4,800만 원에 미달해야 되는데 이 4,800만 원을 따질 때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달력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해가지고 4,800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공급 대가가 있는데 우선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이 붙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00원을 이렇게 결제한다고 본다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요거 있죠. 1,000원. 요거를 공급가액이라고 부르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있잖아요. 요거를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뭘로 갖고 따진다고요? 공급 대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VAT 포함. VAT 포함해가지고 10% 포함해가지고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누구예요? 법인 사업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간이과세자의 개념이에요. 세금은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한 5분의 1밖에는 안 내요. 간이과세자가. 아셨죠? 5분의 1밖에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될 게 사업자 등록할 때 물어봐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겠습니까? 간이로.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처음 하면 직전 연도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세금 적게 낸다고 해가지고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과세자는 문 열자마자 매출액은 별로 없죠. 그래서 매출세금 굉장히 적은 반면에 집기며 원재료며 뭐 이런 거 인테리어며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금 굉장히 크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많이 나서 환급액이 나와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많으면 요거는 환급 금액이 오히려 나올 것 같으면 그 일반과세자로 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고 세금계산서 끌어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낫고 참고 삼아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간이과세자 개념 한번 보시죠.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간이과세자의 개념이고요. 나중에 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과세기간 보시죠. 174페이지.